원자나 분자?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 이거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빛보다도 작은 걸 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방금 던진 질문, 혹시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건 사실 그 물체에 부딪힌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려는 게 빛의 파장보다도 작아버리면 빛이 그냥 파도처럼 그 위를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딪히질 못하는 거죠. 바로 이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원자를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해법이 뭐냐면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거였어요. 주사 탐침 현미경, 우리가 SPM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건데요. 눈 대신에 엄청나게 뾰족한 바늘, 그러니까 탐침으로 표면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원자 모양을 알아내는 정말 혁신적인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먼저 원자 세계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양자 터널링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쓰는 STM, 또 표면의 힘을 느끼는 AFM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걸로 생물학에서 뭘 발견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들을 해석하는 게 왜 또 어려운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빛으로 보는 현미경의 시대를 넘어서 원자 하나하나를 만져서 보는, 그러니까 촉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더 작게 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인식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혁명의 첫 번째 열쇠가 아주 기묘한 양자역학의 세계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볼 주사 탐침 현미경은요, 바로 주사 터널링 현미경, 줄여서 STM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미경은 이름에 터널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기이한 양자역학 현상인 양자 터널링을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진짜 신기한 현상이에요. 양자 터널링이 뭐냐면 전자가 분명히 통과할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이 있는데 이걸 그냥 슝 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치 유령이 벽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터널링이 일어날 확률이 탐침이랑 표면 사이의 거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극도의 민감함, 이게 STM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ST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1단계, 엄청 뾰족한 탐침을 표면에 원자 몇 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가깝게 가져다 대요. 그리고 2단계, 탐침이랑 표면 사이에 살짝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럼 3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자가 이 텅 빈 공간을 그냥 터널링해서 건너가면서 전류가 흘러요. 신기하죠? 자, 이제 4단계가 핵심인데 이 탐침이 표면 위를 쓱 스캔하면서 방금 그 터널링 전류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려고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볼록 튀어나온 원자를 만나면 탐침이 위로 올라가고 움푹 들어간 곳을 만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마지막 5단계는 간단해요. 컴퓨터가 이 탐침의 오르락너리락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가 보는 3D 원자 이미지로 짜잔 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STM은 전류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침도 우리가 보려는 샘플도 모두 전기가 통해야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럼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은요?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 같은 것들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원자 간력 현미경이에요. 이 AFM은 STM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고 개발된 훨씬 더 만능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STM은 양자 터널링 전류를 감지하죠. 반면에 오른쪽 AFM은 뭘 감지하냐면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아주 미세한 힘을 직접 느껴요.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STM은 전기가 통하는 샘플에만 쓸 수 있지만 AFM은 전도체든 부도체든 심지어 물속에 있는 생체 분자까지 거의 모든 샘플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AFM의 원리는 옛날 레코드판 트는 축음기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축음기 바늘이 레코드판의 오돌토돌한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AFM도 똑같아요. 아주 작은 판 스프링, 그러니까 캔틸레버 끝에 달린 뾰족한 탐침이 원자 표면의 울퉁불퉁한 굴곡을 따라가면서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좀 재밌는데요. 탐침이 원자 표면에 살짝 다가갈 때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해요. 자석처럼요. 그런데 거기서 더더더 가까이 거의 달락말락할 정도로 다가가면 이번에는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는 청력이 확 생겨납니다. AFM은 바로 이 밀고 당기는 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서 원자의 지도를 그려내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도 만질 수 있다는 이 능력. 이게 생물학 분야에 정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 기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 바로 생물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문장이 당시 생물학자들이 느꼈을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요, 살아있는 분자를 보려면 무조건 건조시키거나 꽁꽁 얼려야 했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분자의 원래 모습이 망가질 위험이 엄청 컸죠. 그런데 SPM 덕분에 드디어 과학자들이 생체 분자가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환경,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 생생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그 증거입니다. 이게 AFM으로 찍은 실제 단백질 섬유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진이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액체 환경 속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백질 분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존재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단백질이나 DNA처럼 섬세한 생체 분자들은 환경에 엄청 민감해요. 이걸 말리거나 얼려버리면 구조가 손상되거나 변형되기 십상이죠. SPM은 이런 인위적인 과정을 다 건너뛰고 분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걸로 생명과학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도구라고 해서 모든 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이미지들을 해석하는 게 왜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닌지, 그 이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과학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과학자들이 SPM을 쓰면서 마주치는 대표적인 함정들입니다. 첫째, 그냥 표면에 있는 어떤 흠집이나 결정 모양이 꼭 무슨 대단한 분자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착각하기 딱 좋은 거죠. 둘째, 탐침이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아주 연약한 생체 샘플을 옆으로 밀어버리거나 아예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미지에서 밝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더 높은 지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의 전기적 특성 같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 사진, 뭔가 DNA 나선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건 그냥 흑연 표면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진짜 단백질 섬유고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 둘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걸 우리가 인공 구조물, 아티팩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생물학 시스템처럼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대상을 다룰 때는 우리가 얻은 이미지가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하고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물론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사 탐침 현미경이 이뤄낸 성과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사상 처음으로 원자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 원자를 하나씩 집어서 글씨를 쓰는 경지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이건 뭐 나노기술, 재료과학, 생명공학 정말 수많은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자를 마치 레고블록 다루듯이 보고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고 어떤 난치병을 정복하고 또 어떤 미래를 열어가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